일단 3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3부를 맡아주실 3부의 좌장을 맡아주실 고대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대하 교수님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와 대한산업보건협회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고대하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3부에서는 이 두 개의 발표 연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그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에 대한 방향, 그리고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 질환의 관리 방향,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강민규 과장님이십니다. 잠깐 강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출신이시고 정치의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국 버닝엄대에서 사회정책학 석사를 하셨고요. 행정고시를 통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 오셨고, 복지부 내에서 두루 여러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책실 한의학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실 현재 질병정책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강민규 과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강민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소개해 주신 우리 고대화 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부터 심뇌혈관 질환 법령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이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오히려 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심뇌혈관 질환은 암에 이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지금 2위에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뇌혈관 질환이고.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의 질병정책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질병정책과의 주요 업무가 첫 번째가 암이 주요 제 담당 업무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업무, 세 번째가 감염병, 우리 메르스와 메르스 지카 등에 관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가 또 제 질병관리본부 같이 하는 것으로 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 첫 번째 사망 원인 1위인 암, 사망 원인 2위인 심뇌혈관 질환, 이 두 가지이고, 또 이 심뇌혈관 질환이 우리 국내에서의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보시면 6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증가율이 4.32%인데, 그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환자 수는 8.62%,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도 늘어날 거고, 또 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 심혈관 질환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그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뇌관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11조 9,231억 원으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심뇌관 질환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종합적인 어떤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06년도에 제1차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을 만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2010년부터 제2차 심내혈관 질환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1차 대책하고 2차 종합대책의 2차 종합대책까지는 그게 어떤 그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법정 계획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우리 질병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심혈관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임의 계획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법정계획과 임의계획의 차이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정계획에는 정부가 실행해야 될 강제성도 따르고 또 뭐 100%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법정계획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 조치들이 따르게 돼 있는데 임의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약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계획에 2차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것들 중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심내혈관 질환센터, 우리 권역 심내혈관 센터와 관련된 지금 현재 11개 운영하고 있죠.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와 관련된 것들은 비교적 잘 정책이 집행이 되고 또 충실히 간 반면에 그 외에 나머지 정책들, 이 심내관 센터 운영과 관련된 그 내용 빼고 나머지 정책들은 되게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정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맞아. 저기 어디 교과서에 이렇게 쓰는지는 저는 이제 행정직이니까 어느 의과대학 교과서는 이렇게 예방의학 교과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뜻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라는 게 선뜻 개념적으로 잘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전문가들 위주의 이 좀 계획이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저야 이제 뭐 행정직이니까 제가 법률하고 정책 이런 것들을 전공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통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면 법률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라고 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의 계획도 뭐 우리 예방의학 교수님들만 이해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우리 의사들만 이해하는 정부의 계획에서는 곤란할 것 같고 누구든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읽어보면 야 심내혈관 종합대책을 위해서 정부가 뭘 하려고 하고 있고 뭘 하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정도 좀 틀도 좀 쉽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와서 이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심내관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저희가 해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나 국가검진 사업,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또 권역 심내관 질환센터 설치 운영 사업들을 해왔는데, 조금 저기한 게 이제 우리 권역 심내관 질환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우리가 이제 심내관 질환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질병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건강정책과로 지금 그 복지부 사업에서 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건강정책국이 하는 업무들이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그 예방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건강정책국에서 말하는 이런 건강증진 그 사업들과 차별성이 뭘까? 어떻게 구별을 하는 게 좋을까? 또 구별이 되는 건가? 가능한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점적인 논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고 여기는 좀 빠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같은 것들도 이 권역 심내관 센터 설치 사업 운영 사업을 뺀 나머지 부분들하고의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 등을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3차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심내관 3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머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이나 보건의료정책과실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사업들의 앞으로 정리 여부가 굉장히 핵심적인 화두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많은 그 고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쭉 사업을 해왔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암관리법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신건강 문제 같은 경우에 정신건강법을 정신건강법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심내관법은 이제 그게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사업으로 계속 해왔었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1차 계획, 2차 계획도 다 법정 계획이 아니고 임의 계획 형태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됐었냐면 결국에 권역 심내관센터 사업이나 이런 것들 예산으로 해왔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 그 사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예산이 있으면 그 사업이 가는데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거나 없어져 버리면 그 사업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산 기반 사업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 시 사업이 굉장히 사업 지속이 곤란하다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심내관 우리 아까 보시는 혈안처럼 심내관 사업 하다가 뭐 5년 뒤에 그만할 사업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고, 두 번째, 이 법적 근거에 따른 통합적인 질환관리 체계가 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법정계획이 아니고 임의계획 형태로 와 있고 통합성도 부족하고 실행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기본적인 통계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기초 통계가 중요할 건데, 이게 법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건강정보는 되게 우리 그 법률 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그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시는 분들은 우리가 민감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신용정보, 금융정보, 뭐 보험정보 뭐 쭉 있을 텐데, 우리 그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가 바로 이 건강정보입니다. 이 개인과 관련된 건강정보고, 그 개인정보 보호하시는 분들은 신용정보, 금융정보보다도 훨씬 더 건강정보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있어서, 결국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런 기초통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통계 산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미흡해 왔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암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겠죠. 우리 암은 우리 암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국립암센터가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이 되어 있고, 12개 지역암센터가, 대학병원의 지역암센터가 지역암등록본부로 되어 있으면서 통계 산출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고, 그 통계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통계보다 훨씬 더 더 고도화된 통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통계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심내관 쪽은 이런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빈약하게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가지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에 제가 2016년 2월 달에 이제 질병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는데, 19대 국회 임기가 4월 달에 끝났죠. 그래서 막 임기 끝나기 전에 그동안 여러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시고 논의해 오셨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마침 제가 와가지고 참여를 해서 이 심내관 질환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을 거고, 우리 조금 이따 발제하실 우리 이강희 과장님이 질병정책과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수고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심내관 질환에 대한 정의 규정 두고 있죠. 이미 아마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와서 제가 강의도 말씀도 드렸고 해서 길게는 설명 안 드리겠고요. 심내관 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내관 질환과 관련된 R&D 연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심내관 질환 조사와 관련된 통계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희가 갖췄습니다. 세 번째는 심내관 질환과 관련된 예방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또 교육 홍보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심내관 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필요한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심내관 질환센터의 지정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권역 심내관 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해 왔는데, 이제 심내관 질환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당초에 우리 그 이강희 과장님이 만드신 초안에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이때 이 심내관 질환센터 조항 안에는 그 중앙 심내관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밑에 권역 심내관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권역 밑에 지역 심내관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초안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법사위로 보내놨는데, 기획재정부가 법사위까지 쫓아와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 게 뭐냐면, 중앙하고 권역은 이미 이제 가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고, 결국엔 보건복지부가 지역센터에 설치 근거를 두고 뭐 50개, 100개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국고를 엄청나게 예산을 쓰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기획재정부의 과장님이 쫓아오셔서 이의 제기를 해서 굉장히 디베이트가 세게 됐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든 간에 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상황이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였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제는 다시 폐기돼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를 20대 국회 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기재부와 합의한 게, 그럼 권역이고 중앙이고 지역이고 다 빼고 심내관 질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법적 근거만 두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뭐 법에 근거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죠. 이 법 없이도 권역 심내관센터 운영해왔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린 5개년 계획에 중앙, 권역, 지역
지역까지 다 넣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5개년 계획에 넣어서 법정계획으로 넣어서 이렇게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물론 만약에 법률의 근거가 있었으면 저희들 일하는데 훨씬 더 쉬웠겠죠. 근데 그거 고집하다가 만약에 이 법이 19대 국회 마지막에 폐기가 되면 진짜 그야말로 가지고 큰 소탄대실이기 때문에 그때 어쩔 수 없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했다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통과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이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심내일관 질환의 종류 중에 그 밖에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심내일관 질환을 정하도록 해놨는데요. 심부전증하고 부정맥하고 뇌동맥류까지를 우리가 이 심내일관 질환의 종류로 우리가 시행규칙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놨고, 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고, 또 평가 결과도 환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심내일관 이 관리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이 되는 것이고, 법정계획이라는 건 뭐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골격을 짜서 지금 현재 아직 초창기여서, 그래서 사실 박윤중 교수님께서 사실 궁금하시게 하면 5개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그죠? 사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이나 정책의 주요 방향들은 5개년 계획에 담기는 건데, 아직은 너무 초창기 단계에서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조금 더 다음번에 아마 하반기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하반기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때 와서 제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내관 관리위원회 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시행규칙에 심내일관 질환과 관련된 연구 자문단을 현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5개년 계획에다 넣으려고 실제로 어디다가 어떻게 누구를 연구 자문단 운영하는 게 좋겠는지를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겠고, 심내일관 조사 통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시행규칙에 저희가 또 법적 근거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역학조사죠. 특정 지역 계층 또 연령 등에서 이 심내일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역학조사반을 설치 운영하거나 또 관계 연구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이 역학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이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뭐 심내일관 센터의 지정 기준이나 지정 절차 또 지정 취소와 관련되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저희가 이제 아예 법정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음에 위임 및 위탁을 관련된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 연구조사 통계 사업이나 예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감염병 쪽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논의되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승격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질병관리본부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최고 이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우뚝 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상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을 총괄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감염병 외에도 우리 이강희 과장님 맡고 계신 우리 만성질환과 관련된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손상 예방과 관련된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 이꼬로 감염병 뭐 예방 관리기관처럼 돼 있어 좀 아쉬운데요. 어떻든 간에 우리 심내일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능들, 뭐 이 전문적인 기능이나 역할 부분들은 가능한 한 질병관리본부에 저희가 위임하고 위탁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저희들이 뭐 앞으로 권역 심내관센터 이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는 뭐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가능한 한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보건복지부는 이 심내일관과 관련된 법령의 운영, 그리고 5개년 계획과 관련된 5개년 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 그리고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위한 여러 가지 가버넌스 구축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가 이 질병정책과 수행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가지고 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그 학계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가능한 한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이렇게 협조 체계를 갖춰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우리 이강희 과장님하고 제가 긴밀하게 계속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민간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 조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암 쪽은 워낙 통계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쪽에 우리 심내관 쪽은
지금 현재 유감스럽게도 우리 11개 권역 심내관 센터의 그 데이터 모으는 것도 지금 굉장히 근근하게 지금 모으고 있는 실정,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어떻든 간에 11개 우리 권역 심내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환자 통계나 이런 필요한 통계들은 우리 권역 심내관 센터의 어떤 성과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11개 권역 심내관 센터의 기초 통계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예산이 없으면 쪼개고 십시일반이라도 해서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권역 심내관 센터의 그만 통계를 모아서는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권역 심내관 센터만 여기 심내관 질환 환자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병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 확대할 거냐 문제, 전국 통계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통계 산출을 위해서, 수집하고 산출을 위해서는,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라고 뭐 당장 뭐 저기 뭐 내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저희가 5개년 계획에 굉장히 중점적인 아주 주요 영역으로 제가 다뤄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권역 심내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통계를 산출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서 저희가 이제 시행령 신규칙까지 다 법령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위법령하면서 특히 우리 박윤영 교수님이 이제 그 대표에서 우리 연구위원을 맡아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자문을 주셔서 저희가 시행령 신규칙 다 이제 완성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 계획 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법령 시행령 신규칙까지 완전히 이제 법령 체계를 완비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심내관 질환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즉 종합계획을 이제 법정계획이죠. 법정계획 수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나가겠고, 또 심내관 질환 관리를 위한 연구, 예방, 치료 등을 아주 이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정화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췄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심내관 질환 센터의 어떤 사업 내용과 여러 가지 기준, 또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요. 기존 성과를 확산하고 또 중앙센터 설치 등이라고 우리 강민구 사무관님이 저렇게 써놨던 것 같은데, 중앙센터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11개 권역센터 가지고는 다 커버가 안 되겠죠. 그죠? 우리 권역센터의 이 성과는 굉장히 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심내관 질환과 관련돼서 정부가 이 권역 심내관 센터를 지정하고 설치하고 설치하는데 우리 예산을 투자하고 또 운영하시는데 또 운영비를 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심내관 질환과 관련된 이 센터는 저렇게 운영하는구나라는 하나의 우리 모범을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심내관 센터로 안타깝게 지정받지 못한 병원들도 우리 공역 심내관 센터의 이런 그 모델들을 굉장히 벤치마킹해서 굉장히 그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굉장히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저기 우리 권역 심내관 센터의 성과 부분은 지금 제 슬라이드에서 빠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권역 심내관 센터의 이 성과들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경기도에 우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하나가 전체 경기도 전체 그 넓은 전체 심내관 질환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중앙센터, 권역센터, 그 밑에 지역 심내관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법적 근거가 돼 있고 5개년 계획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구체화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체계 개편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심내관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복 요소를 생각해 보겠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결국에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를 갖췄다는데 그 기대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1차 심내관 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 이거는 저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게 어떤 사무국 기능을 맡겼고요. 그 보건사회연구원이 뭐 다 이 계획을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 기능을 하고, 이 심내관과 관련된 여러 학회로부터 가장 그 훌륭한 전문가 선생님들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 저희가 총과분과, 심혈관 질환분과, 뇌혈관 질환분과, 지역사회사분과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분과를 나눠서 저희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여기 돼 있네. 분과위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분과에는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질병관리보건부 담당 부서 쭉 이렇게 돼 있고, 심혈관 질환분과에는 대한심장학회, 재활의학회, 심혈관 중재학회 등등등, 또 뇌혈관 질환분과, 지역사회사분과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이 학회 선생님들을 전부 다 포괄했고, 그 학회로부터 대표되는 선생님들을 전부 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총괄은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분에서 저기 실무 간사 역할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내관 질환 관리 그 종합 계획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부의 모든 법적 계획이 그렇습니다만 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맞아 기본적으로 이 심내관 질환과 관련된 그간의 정책에 대한 우리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처음 하는 이제 법정 계획이지만 심내관 질환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실행해왔던 우리 심내관 정책의 공은 뭐고 부족했던 미흡했던 점은 뭔지를 냉철하게 좀 반성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도 그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심내관 질환과 관련된 그 정책 환경,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내부 환경이든 외부 환경이든 여러 가지 이 환경에 대한 아주 분석이 정확하게 정책 환경 분석이 돼야 될 것 같고, 환경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심내관 질환을 앞으로 다루기 위해서 비전과 목표와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세부 과제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에는 책상에 꽂혀 있는 아주 죽은 계획이면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해년마다 1년마다 또는 뭐 반기마다 계속 평가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목표 달성을 체크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여하히 만들 거냐가 이 이 심내관 질환 종합 계획도 그렇고 정부의 어떤 계획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외에도 한 가지 변수는 또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심내관 질환관리 5개년 계획을 만드는데 우리가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위시리스트를 이 5개년 계획으로 담을 건지, 그냥 실제 실현 가능성 여부 상관없이 보기 좋게 5개년 계획을 만들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냉정하게 들여다봐서 정말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들, 실현 가능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담고 나머지 부분들 그 다음 계획, 2차 계획에 넘길 것인지에 대한 또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여러 5개년 계획을 해봤지만 저는 위시리스트는 정부의 법정 계획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할 수 있는 거, 달성 가능하고 시급하고 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해서 이 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우리 이 관련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치열하게 저희가 디베이트하고, 그 다음에 과연 심혈관 질환의 종합계획의 비전이 뭐고 목표가 뭘지 이런 부분들부터 하나 지금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치열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잘 만들어서 우리 하반기에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떻든 간에 사실은 법률이나 시행령 신규칙이 없을 때는 법률 시행령 신규칙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심내관 질환과 관련된 실제적인 사업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들이 담기는 건, 실제로 담기는 것들 5개년 계획에 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만든 이 그 심내관 질환 관리 법령이 완벽하다고 저희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거 알고 있고 미흡한 점도 많아요. 그래서 그 법령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뭐 올 하반기든 내년이든 필요하면 법률도 고칠 수 있고 시행령 신규도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그거대로 아주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관련 분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전문가 선생님도 그렇고, 이 보다 실질적인 이 종합계획을 보다 더 잘 만드는 것이 우리들한테 일단은 주어져 있는 최일선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께도 좀 많이 도와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계획 만들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민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지금 저희들한테 30분을 주어져 있는데 아마 27분, 3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중에서 뭐 아직 이 법이 작년에 통과되고 올해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초창기고 총론적인 그런 단계입니다만은 우리 강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꼭 질문하시게 보시면, 예, 우리 박 교수님 전화. 예, 과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대구 가톨릭의대 박순우입니다. 저희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심내혈관 질환 이제 센터에서 성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짚고 넘어야 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 성과 내지 아웃컴에 대한 기준을 뭘로 할 거냐, 다시 말해서 회복의 어떤 단계, 얼마나
이제 원래 상태대로 회복이 됐느냐를 어디까지를 잡아서 그걸 이제 아웃컴 바람직한 아웃컴으로 볼 것이냐는 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센터에 들어와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굉장히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환자 발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송을 하느냐. 이제 그게 지금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분과위원 구성에 총괄분과에 이제 응급의료 뭐 종합계획 연구진이 들어가 있긴 한데 진짜 이 문제는 예를 들어 뭐 지금 119가 국민안전처 소속입니까? 예, 그러한 연계가 없이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거기에 대해서 상당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선호 교수님 굉장히 날카롭게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첫째는 이제 119가 물론 이제 뭐 우리 국민안전처 이제 소방 쪽 소속이어서 그런 부분도 협조 체계를 구하는 부분도 한 가지가 있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제 이 계획이 종합계획이 보건복지부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맞아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안전처나 이런 게 협조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 조정회의도 상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현재 저희도 하고 있고 첫 번째는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결국은 이송의 문제 결국 아까 제가 경기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분당은 경기도 저 남쪽에 있잖아요. 근데 의정부에 있는 환자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송 체계의 문제하고 권역과 지역센터를 여하이 아주 배치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권역과 지역과의 이런 분포하에 어떤 119에 그런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와서 지역센터나 권역센터로 이게 환자를 이송하고 뿌릴 것이냐에 대한 이런 그런 체계들을 갖추는 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로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 가지고는 현재 대안이 없는 건 맞고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숙제로 지금 남겨져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같이 5개 정도에 담아서 지금 논의하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초창기 단계에서 그 안에 조금 그래도 좀 제목이라도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아직 그 정도까지도 지금 사실 안 돼 있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우리 강 과장님한테 예, 지금 손 드신 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김미옥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포럼에 온 거는 앞으로 10년간 질환 예방 사업에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이 어떨 건가 궁금해서 제가 오늘 오게 돼 있는데요. 지금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여러 가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그리고 보건소마다 치매 상담센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심혈관 질환 예방 사업에서는 혹시 아까 말씀하신 지역 심혈관 센터에 보건소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의료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센터는 그 병원이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우리 이제 이강희 과장님이 아마 그 질문에 조금 이따 바로 저 뒤에서 강의에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고 다만 고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심혈관 질환의 우리 예방 사업에 우리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우리 여기서 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헬스 프로모션 건강증진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고유의 예방 사업이 별도 예방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럼 그게 와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하고 차이는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와서 치열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그 지역과 관련돼 있는 시도 시군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 이강희 과장님 저보다는 이강희 과장님께서 또 강의에 또 자세하게 말씀 있으실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1시 33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과장님에 대해서 더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플로어에서 하시고 스테이지 시간은 이걸로 종료를 할까 합니다. 우리 강 과장님한테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음 연재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도 및 시군 구에서 시행해야 할 심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사업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 예방과장을 맡고 계시는 이광희 과장님께서 연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광희 과장님은 의사십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하시고 동대학에서 예방학 전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그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 예방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이 과장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성질환 예방과 이강희 과장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온 지는 지금 한 2개월 조금 넘었고요. 아직 과장된 지 2년 신참입니다. 아직 과장 업무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 할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슬라이드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오전에 조명찬 원장님, 저는 이제 원장님이 자꾸 입에 붙어서 조명찬 고혈압 학회장님이 설명을 잔뜩 해주셔서 뭉터기로 이제 슬라이드 몇 장이 날아가고요. 예, 제가 더 추가로 얘기할 필요 없는, 또 우리 강민규 과장님이 또 법안 쭉 설명해 주셔서 또 상당 부분 슬라이드가 날아가고, 예. 그 슬라이드 몇 개 날아간 건 괜찮은데 저 머릿속이 복잡해져 가지고 뒤죽박죽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내용이 왔다 갔다 조리가 없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앞에 두 분이 설명을 대부분 다 해주셔서 어쩌면 시간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좋은 점은,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선은 지금 조명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만성질환 관리 부분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사실 계속 중요하게 얘기되었고 세계적으로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또 WHO도 얘기하고, 근데 WHO가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네, 조명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개도국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암, 특히 심뇌혈관 질환은 개도국에서도 정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이제 좀 뵙자고 해서 또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 지사에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경없는 의사회는 분쟁 지역, 재난 지역, 그 아주 정말 파견된 의료진을 파견을 하고 파견된 의료진조차 이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곳에 이제 나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도 나가 있는 그 지역에서 만성질환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전시 상태이거나 분쟁 지역에서 있는 그런 봉사 기구조차 만성질환, 그 지역의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외상이나 무슨 그 전쟁으로 인한 부상 이런 것을 당연히 고민하고 있지만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서 또 실제로는 그런 지역에서조차 이제 만성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슬라이드를 네. 지금 법안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성질환은 여러분들 대부분 사실 이제 심뇌혈관 질환 관련된 사업이나 이제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쭉 경험을 해 오시면서 결국은 상당 부분 암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고요. 암 쪽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법이 있고 암 국립암센터가 있고 등등의 체제가 있는 반면에 암과 맞먹는 그런 중요함 또는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빈약한
그 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항상 느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이제 다 정부 또 학자분들이 다들 또 전문가분들 인식을 같이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심내혈관 질환법이고요. 뭐 우리 강민규 과장님께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뭐 저야 이제 박윤영 교수님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법안을 이제 그 당시 마련을 했고 그 법안이 이제 문정림 의원실에 이제 제출이 됐고요. 사실은 그런 법안을 만들고 이제 제출하는 작업도 이제 행정적으로 중요하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말씀하셨듯이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이제 반론을